정치 인싸들과 속풀이 하겠습니다. 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시사저널 단독이 오후 4시쯤에 나온 게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참이슬 프레쉬 페트로 10병을 윤석열이 순방길 전용기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이거 또 재밌긴 하네요. 예,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제 맥주랑 섞어서 드실 생각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웃고 가자고. 참 어이가 없어요. 웃고 갈 네. 건데 웃음이 안 나와요. 웃으려다가도. 진짜 어이가 없죠. 네, 예. 어이가 페트 10병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뭐 이따만한 거? 1.5리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이라고 하면은 보통 2리터짜리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정말요? 그걸 예전에 10개? 1.5만 나왔잖아요. 근데 2리터짜리 페트를 10병 가져가서 그거를 아마 이제 간간히 소맥 먹고 싶을 때 맥주에 타서 먹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도에 따르자면은 시사저널에서는 참이슬 후레쉬 페트 10병이라고는 나옵니다만 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맥주를 가져가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거기 현지에서 맥주가 공수가 가능하니까 예. 사실 한국 소주를 찾는 게 뭐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페트로 필요한 거죠. 페트로. 네, 페트가 예, 거기서 막 필요해서. 병을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병을 많이 살 수도 없고 소주 자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지금 그 기사에는 어디 수방 때 나오나요 혹시? 아직 지금 찾아보니까 딱히 그 예. 보고서 작성일이 재임 당시라고 되어 마만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2024년 3월 20일 이전까지 그 순방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해외라고 할지라도 대도시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주 다 팝니다. 좀 예. 비싸긴 해서 예.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곳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스페인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좀 드문 곳에 갈 때 이걸 챙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 왜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웃음이 안 나오는 게 해외 순방을 국가 원수가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 거고 어마어마한 국력을 들이는 거고 가서 되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라를 비우고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예. 그 와중에 머릿속에 그걸 챙겨갈 여유가 있었다라는 게 참 이슬이네요 진짜. 진짜. 야 이거 참이슬 쪽에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이슬 비용 쪽에서. 처리 때문에 미리 사간 건가? 그러니까 왜 사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국내에서 사서 이게 운영관이라고 하죠. 운영관 요청이라고 하는데 운영관이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이제 직책 쪽이라고 하는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국내의 자료 내지는 문건으로서 남기는 것은 남겨놓되 다만 해외 순방에 가가지고 소주를 만약에 사거나 맥주를 사게 되면 이건 뭐 사실 취재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현지에서 뭐 어쨌든 뭐 파견 나간 기자들이 취재하면 취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한인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 가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많이 찾는 술이니까 운영관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식사 관장하는 쪽에서 이걸 챙겨가자라고 아마 했겠죠. 예. 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국가 정상이 해외 순방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늘 먹는 포도주 한 병 정도 뭐 2병 정도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네. 먹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페트 10병이잖아요. 얼마나 가서 해외 순방에서 진짜 1분 1초가 중요할 텐데 식사할 때마다 반주가 필요해가지고 죄송한데 소주를 처먹고 다녔다면 이게 순방 나가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해 가지고 대표 선수로 뛰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술을 먹겠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뭐 해외여행 간 거죠. 해외여행 간 거고 기왕 아까 이제 와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는 아예 안 하겠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안 드셨죠. 재임 기간 동안 맞아요. 한 방울도 안 드셨다라고 네. 하고 또 외교 만찬 청와대에서 만찬 자리 같은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그 노 전 대통령 잔에는 와인이 아니라 포도 주스를 넣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외교 석상이니까 같이 건배는 해야 되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사실 24시간 저는 사실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 네. 24시간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어요. 소주 먹고 취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건 그랬나 보다. 어차피 일은 김건희가 하니까. 어차피 우리 여사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 술이나 먹지 이랬나 보다. 네. 빨간 뚜껑일 거라고 100%. 뭐 네. 이런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뭐 2023년 3월에
기시다 만났을 때도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 해서 예. 소맥 에비스 생맥주에 진로 참이슬을 섞어 소맥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이런 어떤 양국 정상의 융화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뭐 MSG나 양념 정도로 쓰일 만한 소맥, 그러니까 소주였다면 페트병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일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소맥을 가지고 일본 정상과 함께 어떤 뭐랄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술 먹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한 병이든 소주 한 병이든 이면 되겠죠. 근데 페트 10병은 본인이 마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게 매 순반 일정 때마다 반주 필요하면 섞어 마셨다란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뭉이 아빠님이 국내 1호 영업사원 소속은 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조국 전 대표가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 기자회견 또 탈당 요거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사실 있습니다. 에디터님. 네. 네, 비당원 신분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당 쪽에서는 애써 해명을 하느라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 정도 낼 수 있다고는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대목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의 그 앞글자도 조국이잖아요. 네. 사실상 대주주이고 대법원에서 실제 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 조국 당시 전 대표의 출소 내지는 뭐 사면 이런 것들을 혁신당 내부에서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성비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서신까지 보내서 현재 상황을 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도 또 조국 전 대표, 조국 현 혁신원장께서 인정하신 바 있고요. 근데 굳이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법을 애써 찾아서 옥중에 있지만 그 문제를 너는 왜 해결하지 못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해명 자체가 그리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당에서도 그 본질을 잘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오늘도 당의 사무부총장이 JTBC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실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그것도 범죄가 아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지 못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서럽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께서 사실상 당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역시 가해자들에 대한 대우를 보니까 당에서 하는 대우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서러워요라고 어필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당에서 해명하시는 걸 보면 이게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본질이 뒤덮이고 그거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뭔가 자꾸 논란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유감이고 그래, 이런 안타까워요. 식으로 해명해서는 이 문제 안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피해자한테 집중해서 봐야 돼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고 피해자한테 집중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게 출발선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선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배경에 혹시 이면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부의 갈등 같은 뭔가가 게 있냐, 있었다라는 맞아요. 것이고 그 부분을 여전히 이제 그 갈등을 수습하려 했다거나 아니면 그 갈등을 어떤 식이든지 다른 식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 쏟아지고 있는 따가운 시선이 이 견디기가 싫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나가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게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 내부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 하지만 어찌됐든 피해자가 나왔던 건 명백해. 그럼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초점도 초점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성비 문제에 대해서 범진보 진영의 트라우마가 약간 있습니다. 과거의 몇몇 사건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도 있었고
우리가 좀 이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찌 보면 그 미래의 어떤 제목으로 꼽혔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뭐 정치계에서 멀어져가는 그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진보 진영 내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거를 정말 끌어내고 깔끔하게 하는 그 일은 일단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후 조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해명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러면 대변인은 왜 사퇴를 했을까 이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도돌이표를 이렇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커뮤니티나 지라시나 이런 것들이 돌게 만들고 있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다기보다 원천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좋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지도부가 전체가 다 이제 90도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제 입장문이 저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조목조목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강미정 대변인의 월급까지 거론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입장문을 봤을 때는 아, 이거 심각하게 가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사실 저는 죄송한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느냐. 그리고 매듭짓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도 방송국 참 많이 다니면서 성비위 사건을 제 동료라든지 주변에서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부터 방송국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방송국도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어떤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이제 피해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아픔을 호소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방식은 제가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일인데 대부분 가해자 중심으로 처리가 돼요. 왜냐? 범죄를 범하는 쪽이 항상 위기의 서열이 높은 쪽에서 발생을 하고 찍어 내리면서 발생하거든요. 그게 성비위든 폭력이든 간에. 그럼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이 얘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육하 원칙 그 주장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듬는 동안 몇 개월이 흘러가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의 원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발생했던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조직이 뭉개느냐 이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정당이잖아요. 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근데 당에서 나온 입장문의 첫 줄이 송구하다 사과하다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월별 주요 진행 사항부터 해가지고 우리 당이 어떻게 이 비위 사건을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피해자 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라면은 우리가 호소를 했는데 이게 너무 더디게 처리됐다. 이게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 어떤 가해자는 심지어 뭐 직무정지 1년짜리였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처리가 더디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면 이런 입장문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게 이제 그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사무부총장의 이규원, 이런 예. 발언이 왜 나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과 직후에 그 부총장이라는 분이 직함을 가진 분이 나와서 어떤 방송에서 한 워딩들이 이게 사과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또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저도 시사 방송들을 쭉 하다 보면 때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의 맥락이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나왔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의도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도 그렇고 뭐 박영 씨 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결국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결국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숙명입니다. 제가 왜 그럼 이 방송 얘기를 하냐면 하다못해 시사 방송에서 마저도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끌어내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정치인들은 바깥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실제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조국영 식당에서 보였던 모습 그리고 일부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저도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정당이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장문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입당 이후에 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강미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4대 보험도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 유튜브 채널에서 강미정 씨가 출연해가지고 뭐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가 봐요. 좋습니다. 그 주장이 있었고 혁신당의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가? 이게 어제 기자회견의 본질이었나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대목은 혁신당은 지금 강미정이라는 사람을 맞아요. 생채기 내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 하는 말 다 구랍니다. 그게 그래서 목적이었던 심지어 것 그 같아요. 항목이 뭐였냐면은 그 항목이 강미정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뭐 피해자와 당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로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들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거 왜 넣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조국혁신당은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메신저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일단 깨부수면 그렇죠. 다른 예. 주장들이 좀 물타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의혹을 저는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박문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한 성비위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뭐 여기 방송에서 하나하나 또 얘기하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이게 성추행이 맞아? 성비위가 맞아? 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좀 극명해요. 네. 그 부분이. 근데 근데 범죄가 아니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처리가 너무 미흡했다는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그 얘기하다 부분에 보면 대해서는. 사실 시작하다 보면 그쵸. 끝이 없는데 예, 또 맞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예.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딱히 대한민국에 그리 건강한 공론회장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몇몇 언론들이 오늘 아침 사설부터 해가지고 진보의 위선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미 민주당으로 불똥이 옮겨붙은 상황인데 진보의 위선이라는 범진보의 큰 덩어리가 이제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라는 게 저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신속하게 꺼트려야 되는데 점점 키웠던 것 같습니다. 키웠습니다. 이제 예. 주말 사이에는 좀 정리가 제발 됐으면 하는 예. 그 바람이.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그 민주당의 최강욱 이 교육연수위원장이죠. 연수위원장이죠. 요 논란도 잠시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감찰단의 조사를 지시를 했고 아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하기 어렵다라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요. 모경종 의원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큰 문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최강욱 전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내부의 갈등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두고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왜 피해자들이 그런 싸움을 계속하게 만들었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비난하는 그런 원조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뭐 좀 좋게 뭐 옹호한다기보다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최강욱 지금 원장 같은 경우도 진보 진영 내에 어떤 성적인 비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드러났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억울했던 부분마저도 굉장히 바깥에서 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좀 그나마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걸 하려면 안에서 먼저 그 부분을 깔끔하게 더 이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네. 여전히 논란이 계속 중인데 거기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피해자들은 그냥 우리 보고 그러면 감수해란 말이야 라고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2차 가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게 되는 거죠.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